앞서까지 요 질산암모늄의 활용 중 뭐? 배려. 그래서 얘가 상온의 상태가 고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푸대자루에다가 이걸 가루를 내가지고 쭉 파는 거야. 그래 그거를 이제 농사 질때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뿌리는 거야. 이렇게 뿌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밭에 이렇게 쫙 뿌려질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뿌려질 때는 그냥 그 허용 고체 그대로겠지. 근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비도 올 거 아니야. 비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실제로 밭에 물도 뿌려질 수 있고. 그럼 그때 이놈들이 그 물에 샥 녹아가지고는 그 식물의 뿌리로 이렇게 쫙 흡수가 돼가지고 식물 내부에서 아미노산이나 단백질도 잘 만들어지고 식물 내부에 엽록소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식물 안에도 DNA, RNA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물의 생산성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좋은 방향인데 이 암모니아 합성 누가 처음에 합성했다고 했죠? 이 대량 합성을? 아까 하브하고 보슈가 합성했다고 했죠? 근데 이 하브하고 보슈가 사실은 이 암모니아를 합성한 목적이 뭐였을까요? 대량 생산. 뭘 대량 생산? 암모니아 대량 생산해서 뭐 만들려고? 바로 폭탄이요. 왜냐하면 이 하브하고 보슈가 연구했던 시기가 우선 이름에서 오는 느낌 어느 나라 사람? 뭐 설마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뭐 어느 나라 사람? 하버 보슈? 독일 사람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세계 제1차 대전 전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전에 폭탄이 독일 정부가 필요했겠죠. 전쟁을 치르려면. 그거의 의뢰를 받아서 연구에 착수한 게 바로 하버 보슈본입니다. 그래서 하버하고 보슈는 원래 이걸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폭탄을 만들라고 얘놈을 갖다가 이제 써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냐면 이 방법을 개발했던 거야. 즉 여기 있는 질산암모늄은 그 자체로 폭탄이라는 얘기입니다. 폭탄.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봄 알죠? 봄. 예를 들면 미국 가본 적 있어요? 아, 미국 가본 적 있어요? 미국에서 경찰한테 바로 체포되는 법. 사람 많은 데서 붐 하고 한 소리만 내세요. 붐 하면 사람 와 하고 경찰로 잡아갑니다. 네. 왜냐면 미국은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나라죠.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폭탄에 대한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서는 폭탄 테러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은 뭐 이렇게 뭐 하도 미국에 대한 원수들이 많은지 뭐 하여튼 미국 내에서 폭탄 테러가 많이 벌어져서 실제 미국에서 그 한마디만 하면 그냥 뭐 난리가 나죠. 뭐 anyway. 바로 이제 질산암모늄은 아주 폭탄의 재밌는 원료인데 이범 그래서 이그젠플 1 이그젠플 1 바로 질산암모늄 암모늄에 폭발 반응식 써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지금 연습 문제이죠. 질산암모늄의 폭발 반응식을 써봐라. 쓸 수 있겠어요? 저 하버 보슈가 만든 저 질소비를 가지고 전쟁에서 사용하면 폭탄이 되는데 저 폭탄이 어떤 기작으로 폭탄으로 작동하는지 화학 반응식을 써볼 수 있겠어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진짜로.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때 사실 수능 교과 과정에서는 이것까지 얘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내 수업 시간에는 나는 저건 얘기하는데 왜냐면 내가 뭐냐면 사관학교 교수였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군 관련한 업무를 맡은 적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 폭약에 대해서 약간 그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아는 지식이라 수업할 때 내가 학생들한테 저거 터진다 얘기 뭐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해주는데 보통 학교에서는 저거 터진다는 얘기 잘 안 배워봤죠. 그럼 저거 터질 때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약간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텍스트에 문제 그 지문에 힌트가 있어요. 문제 지문에 힌트가 있어요. 뭘까요? 문제 지문에 힌트가 있어요.
어느 지문을 보냐면 지문 다 찾았어요? 거기에 두 번째 줄 제일 뒤쪽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폭발물은 산소 공급이 없어도 분해. 찾았어요? 자, 봐. 무슨 공급 없이? 산소 공급 없이 뭐 한다고? 자, 분해는 합쳐지는 거야, 쪼개지는 거야? 쪼개지는 거. 즉, 뭐 없이 쪼개지는 거? 산소 없이 쪼개지는 거. 자, 이게 뭔 말이냐면 혹시 그 총 쏴본 적 있어요? 그 합법적으로 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내에 그 허가받은 다 사격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리고 이게 총이나 총알도 사실 일종의 상품이잖아요. 상품을 소비자가 사서 써보겠다는 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총을 한국은 소지하는 게 불법인 거지. 필요하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매와 소지가 이게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총도 구매해서 뭐냐면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정부에서 허가한 몇몇 업체들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다음 실제로 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총은 미성년자 못 쏘게 쏠 수 있게요. 쏠 수 있습니다. 그냥 물건을 쓰는 거예요, 물건을. 그래서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사격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실제로 그 뭐냐면은 그 수업료를 내고 배운 다음에 실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은 안 쏴봐도 총 안에 들어가는 그 알을 뭐라고 그래? 총 안에 들어간 알. 총알이라고 하지? 너무 어렵나요? 자, 총알. 자, 그럼 총알을 보면 영화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뿅 날아가서 사람을 죽게 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게 이제 일종의 금속 덩어리인데 이건 이제 탄두. 이게 이제 요것만 분리돼 가지고 슉 날아가 가지고 사람 팍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여기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저기에 있는 폭탄이 들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질산 암모늄뿐 아니라 폭탄으로 개발된 게 별로 없겠어요? 억수로 많겠어요? 지금 이제 그 5,000년간의 인류 전쟁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화약을 조금 개발해 놨겠어요? 무지막지하게 개발해 놨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종류별로 엄청 많겠죠? 여기 소위 얘기하는 폭탄, 다른 말로는 뭐 화약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조그만 이제 부분이 하나 달려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작약 혹은 뭐 영어로는 디토네이터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고 거기를 물리적 기계 장치로 여기를 딱 때려요. 그 뒷공문을 딱 때리면 그 충격으로 보통 안에서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분해 반응이 일어나고 그 압력으로 이 앞에 있는 쇳덩어리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잘 봐. 실제로 본 적은 없어도 총알 안에 들어있는 이 화약을 싸고 있는 이 껍데기 있어요, 껍데기. 이 껍데기 안으로 설마하니 산소가 공급돼야 될까? 아니잖아. 잘은 몰라도 이 총알은 이렇게 단단하게 쌓여져 있잖아. 단단하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총알을 발사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여기에 억지로 산소 공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즉 폭탄의 폭발 반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산소 공급 없이 분해.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거기에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찾았습니까? 그게 첫 번째 힌트예요. 그래서 밑줄 주세요. 산소 공급 없이 분해. 그것이 누구의 반응? 폭탄의 폭발 반응.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뭐가 있을까요? 이 문제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활성화해야지.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바로 자, 문제 2를 읽으시면 문제 2에 뒤에 괄호 보시면 단 써 있잖아요. 질산 암모늄 폭발 과정은 반응 엔탈피의 절대값이 가장 큰 반응으로 진행된다. 찾았어요? 이게 두 번째 힌트예요. 자, 거기 밑줄 치세요. 그 문제에다가 질산 암모늄 폭발 과정은 반응 엔탈피의 절대값이 가장 큰 반응으로 진행된다. 밑줄 쳤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자, 반응 엔탈피가 크게 나타난다. 이 말은 안정한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불안한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매우 안정한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무슨 말 알겠죠? 그 쓰세요. 매우 안정한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매우 안정한 물질들이라는 게 뭐냐? 그거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이 두 가지가 힌트입니다. 첫 번째는 뭐? 산소 없이 분해. 두 번째, 만들어진 생성물이 엄청 안정해. 그럼 이 두 개를 조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바로바로바 이것이 되겠으리다. 즉 폭발 반응은 뭐냐면, 자, 아까 총알도 그냥 발사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딱딱딱딱 땡겨 뭐 이렇게 땅 때린다고 했죠. 땅 때리는 충격으로, 물론 충격뿐 아니라 그 충격의 운동 에너지와 아까 이제 뭐 작약 혹은 디토네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화학 반응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이제 그게 그 활성화 에너지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충격과 작약의 반응, 그 활성화 에너지로 이제 화약이 분해 반응이 되고 그 분해 반응이 되는 과정이 질산암모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서 이제 충격이 가해질 때 충격 혹은 활성화 에너지 요게 가해질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보이세요? 자, 그러면 양변에 뭘 한번 맞춰볼 거냐면 양변에 질량 보전을 맞춰볼게요. 질량 보전. 자, 여기 질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여기 몇 개 있어요? 그럼 됐네요. 여기 수소 몇 개 있어요? 수소 4개 있네. 그럼 여기다 뭐 써주면 될까요? 2. 자, 여기 산소 몇 개 있어요? 3개 있는데 여기 산소 몇 개 있어요? 그럼 여기 몇 개 있어야 돼? 그럼 여기다 뭐 써줘야 돼? 그렇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질산암모늄의 무슨 반응? 질산암모늄의 폭발 반응입니다. 자, 잘 보세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여기에 왼쪽에 반응식의 왼쪽에 뭐가 없어요? 산소 없잖아요. 산소 없이 뭐가 더 붙었어요? 막 자글자글 쪼개졌어요. 산소 없이 분해. 이 말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아까 얘네들이 만들어질 때 엔탈피의 크기가 크다고 했죠. 자, 왜냐? N2 루이스 구조 그려볼까요? 시작. 금방 되죠. 질소 3중 결합. 그 다음 H2 루이스 구조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물론 그게 두 분자 만들어지겠지만. 그 다음 O2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이중결합이 되는 거 알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저 루이스 구조하고요 뭘 연결해 봐야 될까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데이터. 표 1에 원자 사이의 평균 결합 에너지 나와 있지요? 질소 3중 결합이 얼마예요? 945. 바로 여기 결합력이 945예요. 그 다음 산소 2중 결합도 뭐 결합력이 세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수소 산소 결합 에너지도 나오는데 수소 산소 결합 에너지는 얼마예요? 여기가 465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2중 결합이 나와 있죠. 또 얼마로 나와 있어요? 498. 보이시죠?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다른 수소, 산소, 질소, 산소 이런 애들보다 저기 질소 3중 결합의 945는 월등히 크죠. 그리고 이 값은 중간쯤 되지만 재밌게도 옆에 또 있잖아요. 그럼 이게 460이면 이것도 460이거든.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결합력이
기본적으로 센 녀석들입니다. 결합력이 기본적으로 강한 녀석들이에요. 그 결합력이 강한 애들은 우리 자연에 불안하게 존재하겠어요? 안정하게 잘 존재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안정하게 잘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문제에서는 어떤 힌트로 준 거라고요? 황산, 질산, 암모늄 폭발 과정은 반응 엔탈피의 절대값이 가장 큰 반응으로 진행된다 라고 이렇게 애둘러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것이 충격을 받은 질산, 암모늄의 폭발 반응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이때 충격이 가해질 때 폭발이 일어나고 그러면 얘가 순간 온도가 10,000도씨 이상 올라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뭐 10,000도씨인지 뭐 수천도씨인지 의미 없이 하여튼 엄청 뜨겁다는 얘기죠. 그럼 순간적으로 온도가 수천도, 수만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렇다면 자, 처음에 무슨 상태였죠? 근데 이 온도면 무슨 상태로 존재하겠어요? 기체. H2O도 전부 다 기체로 존재하겠죠? 이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 폭발 반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1. 이 반응은 부피가 작게 변하겠어요? 크게 변하겠어요? 부피가 엄청 크게 증가합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상태였죠? 고체였던 것이 뭐로 바뀌었어요? 기체로 바뀌었죠. 그리고 종류도 여러 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엄청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걸 알아두세요. 동일 질량의 경우 액체, 고체에 비해서 기체의 부피는 1000에서 10,000배 정도입니다. 주변에 이제 온도나 압력 조건에 달려있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는데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기체가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1000에서 10,000배 커집니다. 즉 뭐냐면 아까 총알 얘기도 했지만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총알은 뭐 꼴랑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 안에 들어있던 화약이 터지면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 1000배나 10,0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엄청난 폭압이 발생하겠죠. 그걸로 앞에 붙어있는 쇠 조각이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반응은 반응 속도가 느릴까요? 빠를까요? Very, very fast. Very, very fast.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약간 물리학적 전문 용어를 동원하자면 짧은 시간 동안에 운동량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운동량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큰 충격력이 생기죠. 그래서 날아가는 총알의 운동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그거 사람 맞으면 확 죽고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 알겠죠? 부피가 늘어나는데 부피가 예를 들면 이제 총알의 부피가 저게 천천히 늘어나면 이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갑자기 팍 이렇게 되니까는 엄청난 큰 힘으로 그 앞에 총알이 날아가게 되는 거라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부산물로 자 생성물이 요거잖아요. 생성물로 누구도 만들어진다는 것. 생성물로 누구도 만들어진다는 것. 바로 이거. 자 지금 순간 온도가 1000도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건 고온 조건의 산소는 2차적으로 주변 연료를 또 태울 수 있겠죠.
산소가 같이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산소가 있을 때 연소 반응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만약에 잘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으면 저 질산암모늄 터질 때 옆에 있을 때 주변에 같이 있는 물질이 질산암모늄 터짐과 동시에 같이 불이 붙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터져서 포갑 반응인데 불까지 나. 이게 그 엄청나게 큰 사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가 한 몇 년 전에 혹시 레바논 그 베이루트 폭발 사고 알아요? 들어봤어요? 혹시 지금 휴대전화 있어요? 인터넷에요? 한번 켜보세요. 한번 켜봐요. 한번 켜봐. 유튜브 한번 들어가. 유튜브. 1분이면 되니까 한번 봐봐요.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에 베이루트 폭발 한번 쳐봐요. 거기 지문에 나오잖아요. 지문에 나오는 베이루트 폭발 한번 쳐봐요. 베이루트 폭발. 쳤어요? 봐봐요. 이거 봐봐요. 봤어요? 방금 봤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찍힌 거거든요. 이거. 거의 핵폭발에 준하는 수준으로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이건데 아니 원래라기보다는 좋게 쓰면 이건데 이게 폭력적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로 그 레바논이란 나라에 이 지금 이제 이 나라의 이제 정치가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뭐니 해도 한 나라의 정치가 안정적인 게 중요한데 이 나라가 정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이 수도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 이런 건 안 써도 돼요. 뭐 그런 건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수도 근처 이게 레바논 수도가 베이루트라는 도시인데 그 베이루트 인근에 비료 공장이 있었어요. 그럼 공장이니까 얘가 조금 있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어요? 이빨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가 한번 산만큼 쌓여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비료 공장은 원래 누가 경비를 서게요? 비료 공장. 군인들이 경비를 씁니다. 왜냐하면 땀만 먹고 이 비료 들고 가서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폭탄 테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비료 공장 군인이 경비를 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아까 정치가 조금 불안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이루트에 있었던 그 사건은 테러가 아니고요. 진짜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 그러니까 누가 나쁜맘 먹고 터뜨린 게 아니고요. 관리 부실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핵폭탄에 준하는 폭탄이 터졌고 폭탄이 터졌고 그 덕에 레바논은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쳐봐.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 휘청휘청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베이루트는 어떤 상태냐면 국가 부도 상태예요. 국가 부도가 나서 지금 베이루트는 거의 무정부 상태예요. 정부가 없어졌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게 지금 한 3, 4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레바논이 원래 자연환경 되게 좋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레바논에 그 알란가 모르겠는데 레바논에서 태어난 가장 유명한 인물. 네? 물론 그분이 태어날 때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분이 태어난 지역이 지금 레바논의 한 지역이에요. 레바논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 저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레바논에 있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지역 옆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뭐 종교를 안 믿더라도. 혹시 종교 있어요? 없어요. 나도 하나님 안 믿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데 예수님의 그 인생을 공부하면 상당히 훌륭한 인물은 맞아요. 그렇다고 나가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인간 지저스는 존경해요. 인간 지저스는. 근데 이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태어난 나라인데 나라 꼴이 지금 말이 아니게 되었죠. 그게 질서란 거죠. 그래서 거기 문제에도 레바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응용문죄. 뭘 태운다고요? 주변 연료를 태운다고 했죠. 그럼 봅시다. 어디 지울까? 여기 지울게요. 에이.
2 효용 두 번째 2번 연습 문제 퀴즈. 질산암모늄 과 CH4 CH4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C8H18 을 섞어 반응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다 배운 겁니다. 다 배운 거. 학교에서도 배운 겁니다. 근데 저거 쓸 수 있을까요? 질산암모늄과 C8H 발음이 왜 이러죠? 제가 뭐냐면 휘발유 있죠, 휘발유. 왜 자동차 기름 넣어서 갈 때 그 휘발유의 주 성분 중에 하나예요. 즉 뭐냐면 질산암모늄에다가 휘발유 섞어가지고 터트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냐? 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써보세요. 만약에 저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요. 그리고 실제로 폭약 중에 저런 게 있거든요. 질산암모늄만 태우는 것보다 옆에 땔감이 있으면 더 화력이 세지겠죠. 그래서 질산암모늄에다가 저렇게 불이 잘 붙는 휘발유 같은 걸 섞어서 태우는 폭탄도 있어요. 근데 어려울 것 같겠지만 반응식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가 맹그러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테인이요? 메테인. 자, 봅시다. 뭐냐. 자, 칠판에 모두 다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잘 봐요. 고온 조건의 산소는 자, 태운다를 한 잔말로 연소. 연소 반응 안 써봤어요? 응. 자, 봅시다. 자, 참고로 얘 원래 이름은 옥테인입니다. 옥테인인데 유기화학을 배운 건 아니니까 뭐 저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탄화수소. 저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탄화수소의 뜻은? 그렇지. 바로 오직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하죠. 그 중에 옥테인이 있고 이렇게 옥테인이 포함된 물질 중에 가장 유명한 상품이 바로 석유고요. 그러니까 기름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선 1. 요 반응에 대해서 자, 저기에 있는 옥테인의 연소 반응. 자, 옥테인 연소 반응 한번 써볼 텐데요. 자, 옥테인은 자, 연소니까 누구랑 반응하는 게 연소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상온에서 액체거든요. 왜냐면 그 주유소 가서 차 주유해 본 적 있죠? 그럼 그 주유건에서 나오는 게 기체예요, 고체예요, 아니면 뭐예요? 액체, 알겠죠? 자, 이게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지? 산소. 자, 그러면 탄소가 산소랑 연소되면 뭐 돼요? CO2. 상태는? 가스. 더하기.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뭐 돼요? 바로 H2O. 자, 지금 고온 조건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도 지금 수증기 상태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양변에 질량 보존 맞추어 볼게요. 무슨 보존? 질량 보존. 자, 여기 탄소 몇 개 있어요? 그럼 여기 뭐 써야 되겠어요? 8. 수소 몇 개 있어요? 그럼 여기 뭐 써야 되겠어요? 9. 자, 그러면 여기 산소 총 몇 개 있어요? 28, 16에 9니까 25개 있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2분의 25.
아십니까? 자, 그럼 이따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조나이. 두 번째, 질산암모늄의 폭발 반응. 뭐였냐면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보이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자, 저거 이해하셨어요?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뭐 한 거예요? 저 여기에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여기다 뭐 한 거예요? 그냥 뭐만 곱해준 거예요? 25만 곱해줬죠? 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이거 개수 일치시키려고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산소가 소고가 되면서 질소기체가 25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도 막 나오고 물 분자는 59개. 이런 식의 폭발 반응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 있는 저 질산암모늄에다가 저렇게 휘발유 같은 걸 섞어서 같이 터뜨리면 무슨 기체도 같이 나온다? CO2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공급 없이? 산소 공급 없이. 알겠죠? 그래서 이런 폭탄들도 있다는 건데 재밌는 건 지금 이 반응식 되게 어려워요. 그냥 학교에서 배웠던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입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안 어렵잖아. 안 어려운데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원리적으로는 쉽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폭발 반응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뭐 하나만 더 들면 이 이그젠플 1이니까 이 하나만 더 들면 폭탄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나이트로글리세린. 오! 뭐의 원료? 나이트로글리세린. 뭐의 원료? 그 유명한 나이트로글리세린. 뭐의 원료? 이 말은 다 아는 말이에요. 들어봤어. 무조건 들어봤어, 이 말은. 이 말 지금 범 얘기하는 거예요. 범 중에 이 말은 무조건 들어봤어. 그렇지. 바로 그 유명한 다이너마이트요. 그 다이너마이트의 주 원료입니다. 그래서 저 다이너마이트를 상품화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방탄소. 아, 그러네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방탄. 방탄 좋습니다. 네. 네. 네, 좋아요. 네, 방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방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방탄도 방탄인데 좀 시간을 거슬러서 한 150년 정도 더 갑시다. 누구죠? 방탄은 요즘이고요. 다이너마이트로 가장 대박을 터뜨린 사람 150년 전에 노벨이요. 노벨. 들어는 봤나 노벨상? 그 과학 연구 잘하면 상 주는데 그 상 중에 제일 좋은 상 중에 노벨상이라고 있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노벨이 뭐 개발한 사람입니까? 노벨상의 노벨이요. 그게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노벨상의 노벨이. 그 어디 뭐 지나가는 그 강아지 이름이나 그 뭐 산에 돌멩이 이름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 스웨덴 사람인가 노르웨이 사람인가 그런데 맞나? 하여튼 그쪽 사람인데 노벨이 사람 이름인 거 몰랐어요? 그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상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떼돈을 벌어가지고는 그 다이너마이트로 기금을 만들어서 상을 제정한 게 그게 노벨상이에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탄 좋지 방탄.
혹시 아미? 아, 그건 그것까지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anyway. 자, 그럼 그 나이트로글리세린. 자,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겨납니다. 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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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샨쇼, 샨쇼, 샨쇼. 자, 여기 주고 되겠어요? 여기 주고 있어요? 예.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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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 아니, 산소. 마지막으로 질소, 산소, 산소에 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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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쇼. 이렇게 생긴 물질이 나이트로글리세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저 폭발 반응 쓸 수 있겠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뭐 없이 분해? 산소 없이 분해. 그리고 뭐가 만들어져? 뭐가 만들어져? 결합력이 크고 안정한 물질들이 만들어져. 그럼 쓸 수 있겠어요?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냥 질산암모늄을 줬냐, 저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줬냐의 차이죠. 분자식도 다 줬기 때문에 작성할 수 있겠냐고요. 자, 볼까요? 보자. 오래 걸린다고요?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N2 얼마나 만들어지겠어요? N2 얼마나 만들어지겠어요?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대로 만들어져요. 그럼 우선 여기서 N2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뭐가 또 만들어질 수 있냐면 여기 탄소가 들어있잖아요. 아까 탄소가 들어있는 경우 산소랑 반응을 해서 뭐가 되기도 했죠? CO2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수소가 있죠. 수소가 있는 경우 뭐가 만들어졌어요? H2가 만들어졌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원리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소가 있구나 N2, 산소가 있구나 O2, 수소가 있구나 H2.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변에 뭘 맞춰주면 돼요? 질량 보존. 개수 맞는데 그걸 전문용어로 개수를 맞추는 그 원리를 전문용어로 질량 보존이라고 답해야 돼요. 개수를 맞춘다 이렇게 답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질량 보존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질소 혼자 몇 개 있어요? 여기다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탄소 몇 개 있어요? 그럼 여기다 뭐라 쓰면 되겠어요? 3개. 무슨 말 알겠죠? 자, 수소 있죠? 수소 몇 개 있어요?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2분의 5. 알겠죠? 그러면 이때 누구 개수가 안 맞죠? 산소 개수가 안 맞네. 자, 여기 산소 총 몇 개 있어요? 산소가 총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개 있죠? 자, 그러면 2, 3, 5, 6에서 6개 있죠. 6개에 2.5니까는 2분의 5니까 2.5죠. 그럼 8.5개 있죠. 몇 개 모자라요? 0.5개 모자르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질산암모늄 폭발처럼 뭐가 또 만들어져요? 산소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얘 역시 휘발유랑 섞어 태우면 얘도 무지막지하게 더 터지겠지.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 원리적으로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 정도의 화학 실력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야, 이거 이러다가 폭탄 테러범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저건 알아만 돌아 이거죠. 현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요렇게 나이트로글리세린의 폭발 반응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여기 잘 봐요. 지금 내가 예로다가 나이트로글리세린하고 질산암모늄 얘기를 했잖아요. 두 물질의 공통점이 뭐예요? 나이트로글리세린과 질산암모늄의 공통점. 물론 같은 물질은 아닌데 구성이 뭐? 원소 뭐? 비율이라고요? 어떤 원소? 그러니까 질소? 그렇지. 범위 되는 물질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질소와 산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즉 화학식상에서 질소하고 산소가 막 들어가 있는 물질들 있죠? 다 폭탄의 재료예요. 그래서 폭탄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연구되고 합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자. 그 다음 문제 3. 자, 질소비료의 과도한 사용이 무슨 영향을 준다? 토양 산성화를 유발한다. 이게 뭘까요? 토양 산성화. 산소요? 질소비료를 쓰면은 식물들이 되게 잘 자라거든요. 식물들이 되게 잘 자라는 건 맞는데 이 질소비료를 사용을 해버리면 땅이 산성이 돼요. 산성, 염기성, 중성화 돼 산성. 그러면 땅의 산성화가 심해지잖아요. 그럼 그 산성화 때문에 뿌리로 빨아들인 이 산성이 강한 뭐냐면 용액들이 그 식물 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의 합성을 방해해요. 그래서 식물의 표면 잎이 누렇게 뜬다거나 하면서 그 식물이 괴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 질산 암모늄 비료를 뿌리면 초반에는 이렇게 소작이 많이, 소출이 많이 나와요. 식물 생성이 많은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땅이 산성화가 되면서 거기에 씨를 뿌려도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내비둬야 되겠어요? 그걸 좀 고쳐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염기? 예를 들면 염기면 NaOH? 강염기? 뿌려서 막 다 녹아버려? 염기성 뭐? 세균. 염기성 세균. 세균 중에 염기성 세균 있어요? 나 세균인데 염기성이야. 이런 애가 있나? 곰팡이. 곰팡이야. 곰팡이가 좀 염기성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나도 몰라. 그래요? 자, 봅시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 나이. 아이고. 자, 질소비료를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구도 많은데 땅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소출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질소비료, 방금 얘기한 질산암모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써버리면은 토양이 상성화가 돼서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돼요. 그럼 그건 뭐 때문이냐? 이겁니다. 우선 이온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뭐냐면 용해 과정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아까 질산암모늄 혹은 비료는 처음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무슨 상태죠? 고체. 왜 고체라 그랬어요? 아까 필기했잖아.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요.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는 표현은 고등학교 때 다 배우죠. 이온 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상태가 기본적으로 고체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면 고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물을 비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물을 뿌려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바로 NH4 플러스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용해가 되면서 이온화가 되는 거죠. 이때 여기에 있는 NO3 마이너스 보이세요? NO3 마이너스 요 놈은 구경꾼 이온입니다. 즉 NO3 마이너스 자체로는 큰 반응성이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 남아있는 NH4 플러스 이온 있죠. 저 NH4 플러스 이온의 이름은 암모늄 이온. 저 암모늄 이온은 뭘 할 수가 있느냐? 산해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산해리가 가능하냐면 바로 저 NH4 플러스가 다시 NH3와 H 플러스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저 보시죠. 저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H 플러스가 유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산해리가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혹은 반응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얘가 물을 만나서 NH3와 H3O 플러스 요걸 만든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위쪽은 무슨 관점으로 쓴 겁니까? 무슨 관점의 산해리 반응식입니까? 무슨 관점? 무슨 우스 있잖아요. 우스. 아레니우스 관점의 산해리식이고요. 아래쪽은 무슨 관점의 산해리식? 무슨 관점?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 알겠죠? 그래서 요래 써도 되고 요래 써도 되고. 근데 최근 이제 공교육 과정에서는 이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요즘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H 플러스가 됐건 H3O 플러스가 됐건 얘네가 녹아 나오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산성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질산암모늄은 누구하고 누구를 섞어 만든 거라고 했었죠? 바로 봐. NH3와 HNO3 얘를 섞어서 만든 게 질산암모늄이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이때 암모니아는 산이었어요, 염기였어요? 염기. 근데 저기에 있는 질산은 산이에요, 염기예요? 산. 근데 산은 산인데 질산은 약산이에요, 강산이에요? 강산. 근데 저 암모니아는 염기는 염기인데 강염기예요, 약염기예요? 약염기. 그러면 강산과 약염기를 1대1로 섞으면 이 녀석의 성격은 뭐가 되죠? 바로 산성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것이 이렇게 작동해서 산성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논술할 때 저 내용을 써주면 된다고 우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토양이 상성화가 된다 라고 저 반응식들을 쭉 써주고 간단한 설명을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걸 해결해 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봐. 이 해결책. 첫 번째 1. 해결책. 첫 번째 1. 바로 봐. 염기를 공급해서 중화시킵니다. 연기를 공급해서 중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기를 뭐 제공해가지고 중화를 시켜볼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염기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그때 여러 가지를 많이 써볼 수가 있는데 바로 봐. 그 유명한 CaCO3입니다. CaCO3. 제 이름은 바로 봐. 탄산칼슘. 바로 누구의 주원료? 누구의 주원료? 요거. 그래서 탄산칼슘 우리가 산업 용어로는 또 이런 말도 쓰는데. 베이킹 소다요. 그거는 그건 HNA, CH. 자, 탄산칼슘 영어로? 아니 영어로 그 다른 말로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석회? 석회라고 하기도 하죠. 그럼 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H 플러스가 있죠. H 플러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저기서 H 플러스 혹은 H3O 플러스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칼슘 2 플러스 양이온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H 플러스하고 CO3 E 마이너스가, 자, 그리고 CaCO3에서 이온가는 칼슘이 2 플러스고 CO3의 이온가는 뭐라고 알고 있죠? E 마이너스죠. E 마이너스. 그럼 Ca2 플러스 CO3 E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H 플러스가 반응을 하면 여기서 무슨 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HCO3 마이너스 이온. 탄산수소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같이 떨어져 나오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의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화 반응. 이때 저기에 토양산성화가 됐었던 이 H3O 플러스가 산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탄산칼슘이 여기서 염기로 작동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저 자리에다가 저렇게 H3O 플러스가 있는 자리에다가 저렇게 탄산칼슘을 툭툭툭 뿌려주면은 저 둘이가 중화가 돼가지고는 토양산성화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그래 하여튼 뭐 저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됐죠? 오케이 됐다. 그다음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냐면 염기를 공급해서 중화시킬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아예 저 질산암모늄 말고 중성 비료를 쓸 수도 있지요. 중성 비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닌 중성 비료. 중성 비료의 대표적인 예가? 중성 비료의 대표적인 예가? 아까 자기가 막 얘기했었거든요. 중성 비료의 대표적인 예가. 자기가 막 얘기했었는데. 그 내가 써주면 다 알아요. 바로 봐. 사실은 종류가 꽤 있어요. 그래서 막 농업 서적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농업 서적까지 찾을 건 없고 우리가 화학적으로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물질 중에 뭐가 있냐면
짜자자잔 저런 물질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요소요. 요소. 요소 영어로 유리어라고 합니다. 자, 요소는 어디서 많이 발견되죠? 요소는 어디서 많이 발견돼요? 바로 봐. 똥! 쉬! 그래서 왜 그 옛날에 농사 뭐 지금도 그런데 그 사람들 똥하고 싸고 쉬 싸고 한 걸 모아다가 밭에 뿌리죠. 그 밭에 뿌리는 똥하고 쉬가 사실은 화학적으로 봤을 때 좋은 비료다 안 좋은 비료다? 굉장히 좋은 비료라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그 농사 지을 때 똥하고 오줌을 뿌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왜 그 낙농 농가에서 뭐 소똥 같은 게 생겨도 걔를 바로 버리지 않고 묵혀서 살짝 발효를 시킨 다음에 밭에 또 뿌리면 농업 생산성이 또 확 증가하죠. 그래서 그런 게 질속의 비료보다도 토양산성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저 요소는 물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으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녹으니까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줌에 있는 거지. 오줌에 왜 계속 물이 녹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만약에 H2O랑 반응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H2O랑 반응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NH3가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CO2가 만들어집니다. H도 하나랑 반응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잘 봐요. 양쪽에 질량 보존 맞는지 봅시다. 수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여기도 수소 6개가 있죠? 탄소 하나 있고요. 산소 2개가 있으니까 CO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이 있는 상태에서 물에 잘 녹을 뿐더러 그래서 얘는 이제 요소라서 물에도 잘 녹고 그리고 물이 많으면 식물 내에서 이런 식의 반응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식물 내에서 NH3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NH3가 뭐에 활용될 수 있겠어요? 식물 내의 여러 물질 합성에 활용될 수가 있겠죠. 뭐 엽록소 합성이나 핵산 합성이나 이런 데 직접 활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질소 비료를 넣어주는 것도 뭐 좋겠지만 저렇게 요소를 직접 물에다가 요소를 저렇게 밭에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만 아시겠죠? 이런 내용을 논술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관실 그도쇼